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신차의 부재, 일관되지 않은 가격 정책 등이 실적 악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이석현 CPC 전략부문장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새 국제회계 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가 된 계약 서비스 마진을 책임진 인물인 만큼 현대해상의 수익성 강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S-오일이 경영 실적 악화에 5년 만에 배당컷을 결정했습니다. 보통주엔 배당금을 주지 않고 우선주에만 25원을 배당하겠다는 건데 주주들 사이에선 최대 주주 아람코 챙겨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큰 주담대 등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자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실적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 반등에 나서기 위해 신차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간의 부진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2021년 미국의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의 합병으로 탄생한 스텔란티스. 한국에도 2021년 6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판매 실적은 출범 후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산하 브랜드 지프와 푸조.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지프는 2021년 10,000대 이상 팔렸지만 지난해에는 2,628대까지 판매량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도 41.76% 줄었고 푸조 역시 2021년 2,320대에서 지난해 947대에 그치며 1년 동안 1,000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53.26% 줄며 판매 실적이 반토막 난 겁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수입 승용차 판매가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같은 기간 2.86% 준 것과 비교하면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자동차 판매량 감소세가 확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실적 악화 원인으론 주목할 만한 신차의 부재, 일관되지 않은 가격 정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브랜드의 색채가 강하다 보니 오프로드 등 여유로운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어려운 경기 악화 상황에선 소비자들이 단순하고 무난한 차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도 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스텔란티스 글로벌도 녹록지 않은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순매출은 1,569억 유로로 전년 대비 17% 줄었고 순이익 역시 55억 유로로 70%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자동차 산업 추가 관세로 위기가 더해질 거란 전망. 현재 미국 판매 차량의 40%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제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스텔란티스는 미국에 48억 유로가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관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올해 지프 2종, 푸조 3종 신차 출시로 판매량을 25에서 3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 당시 스텔란티스 코리아 대표는 취임 후 마케팅 전략을 스타 모델 육성으로 잡아온 만큼 주력 모델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프와 푸조 브랜드의 통합 전 시장으로 접근성 향상에도 나서는 스텔란티스 코리아. 실적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현대해상이 신임 대표이사로
CPC 전략부문장 이석현 전무를 내정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조 클럽에 입성하며 역대급 성적을 올렸지만 경영 환경 악화로 건전성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요. 18년 만에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최연소 전무를 수장으로 발탁하면서 이석현 내정자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 10년 넘게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해온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10수년 만에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합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06년 하종선 전 대표가 론스타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경영 공백 위기를 겪은 이후 사업 부문별 집단 경영 방식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현대해상은 정기이사회를 통해 CPC 전략부문장 이석현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석현 내정자는 다음 달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 내정자는 1969년생으로 오너 3세인 정경선 전무를 제외하면 임원 중 가장 젊습니다. 조용일, 이성재 전 공동대표보다 10살 정도 젊어 이번 인사를 두고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내정자는 1993년 현대해상에 입사해 경영기획과 개인영업, 자동차 보험 등 여러 분야를 거치며 이른바 기획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는 장기보험 업무와 마케팅을 총괄하는 CPC 전략부문장을 맡아 손해보험업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이 내정자는 금리 인하와 규제 강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단일 대표에 오르면서 성장세를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 307억 원을 기록하며 첫 1조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1년 전보다 33% 넘게 성장하며 역대급 실적을 썼지만 새 회계제도 영향으로 자본 건전성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 킥스와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 계약 마진이 악화한 겁니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킥스는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간신히 상회하는 155.7%로 전년 대비 17.3% 하락했습니다. CSM 잔액은 8조 2,480억 원으로 주요 4개 손해보험사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해약 환급금 준비금 부담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결산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로 올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이 내정자의 리더십에 업계 관심이 쏠립니다. 현대해상은 이번 신임 이석현 대표이사를 내정함으로써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S-오일이 실적 부진에 배당 컷을 선언했습니다. 보통주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할 전망인데요. 그런데 최대 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와 같은 우선주 투자자는 주당 25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정 주주 챙기기 아니냐는 겁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S-오일이 이달 27일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했습니다. 배당을 의결할 예정인데 한 주당 배당금은 우선주 25원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통주는 배당 없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통주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5% 배당은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고 했고 또 다른 투자자는 밸류업 지수서 퇴출해야 한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일부에선 최대 주주만 챙기려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오일의 최대 주주는 아람코의 자회사 AOC. AOC는 S-오일 지분 6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업황 부진의 실적을 못 내니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지만 최대 주주 등 특정 주주에만 배당을 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S-오일이 보통주 배당을 쉰 건 지난 2020년 결산 배당 이후 처음. 당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1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우선주에만 주당 25원을 배당해 눈총을 받았습니다. S-오일은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대신 우선적인 배당권을 가진다면서 정관에도 우선주에 먼저 배정하는 규정이 있어 최소 금액인 주당 25원을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3사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4.8% 늘어났습니다. 이는 은행권뿐 아니라 이금융권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담보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가 올해 가계대출을 지난해 대비 4.8% 3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보다 총 3조 3,18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됩니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대비 카카오뱅크 3.8%, K뱅크 7%, 토스뱅크 5.3% 증가율입니다. 이는 제2금융권 상호금융 2%대, 저축은행 4%대보다 높은 증가율인데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련 페널티에서 인터넷 은행들이 제외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과 이인영 의원실에 따른 인터넷 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는 69조 5,385억 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4조 4,783억 원으로 3년 전 대비 3.3배 급증했는데 카카오뱅크의 주담대는 3년 사이 2.7배 증가했고 K뱅크 주담대는 같은 기간 6.7배 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신용대출 규모를 추월했습니다. 인터넷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았던 토스뱅크도 내년 상반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사실상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시장 확장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위험 가중자산 대비 수익성이 높은 주담대 등 담보대출에 집중하는 것은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인터넷 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와 별개로 인터넷 은행들은 담보대출 위주 영업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법원이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금 결제 등의 문제가 없지만 기업 어음과 단기 사채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돼 금융 조달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5월쯤엔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유여운 기자입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절차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사부는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말 홈플러스의 기업 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습니다.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 때문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9월 7조 2천억 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자금을 충당했습니다. 이후 MBK는 홈플러스를 경영하면서 점포 20여 개를 팔아 4조 원가량 빚을 갚은 상황. 그러나 내수 경기 침체와 오프라인 유통업 부진, 경쟁 심화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지속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에비타 규모는 경상설비 투자, 임차료, 자본 비용 등 자금 지출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회사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되고 현재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또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의 영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서울경제TV 유여운입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오늘 개장식을 열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 아침 8시부터 퇴근 후 저녁 8시까지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 겁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더 좋은 환경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거래 체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의 요청에 맞추어 기민하고도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첫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오늘 개장식을 열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70년 가까이 한국 거래소 독점 체제로 유지됐던 국내 주식 거래 시장이 복수 체제로 전환된 것인데 투자자가 느낄 수 있는 메리트론 거래 시간 연장, 낮은 수수료, 새로운 호가 도입이 꼽힙니다. 우선 직장인 투자자에겐 큰 벽이었던 거래 시간이 늘어납니다. 기존 오전 9시 개장, 오후 3시 반 폐장했던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연장된 겁니다. 정규장 전 아침 8시에서 8시 50분엔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오후 3시 30분에서 8시엔 애프터마켓이 추가되면서 주로 우리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이슈 및 올빼미 공시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규거래소와 거래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넥스트레이드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두 거래소 중 유리한 곳에 주문을 전송하는 증권사의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거래 수수료도 낮아졌습니다. 기존 한국거래소는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 대금의 0.0023%를 수수료로 증권사에 부과했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이에 비해 20에서 40%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메이커 거래는 0.00134%, 테이커 거래엔 0.00182%를, 단일가 매매는 평균인 0.00158%를 적용했습니다. 아직 모든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출범 2주차까지는 10개 종목, 이후 110개, 350개, 800개 등 매주 거래 가능 종목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증권 등 상품 거래는 아직 불가합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잇따라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료 제공을 통해 빠르게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인데요. AI 업계가 기술력 경쟁을 넘어 이용자 선점 경쟁에 본격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사의 AI 서비스 무료 제공을 확대하며 이용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소유의 xAI는 지난달 19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로 내세웠던 최신 모델 그록3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기존 프리미엄 플러스 구독자 대상으로만 이용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출시한 지 3일 만에 무료로 전환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도 무료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S는 지난달 25일 AI 비서 코파일럿의 음성 대화 모드와 심화된 추론 기능인 싱크디퍼를 무료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오픈AI 역시 같은 날 GPT-4o 미니 기반의 음성 대화 모델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픈AI는 지난달 AI 로드맵 발표에서 GPT-5부터는 무료 이용자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같이 AI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하기 시작한 건 치열해지는 AI 서비스 경쟁 속에서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더 많은 데이터와 피드백 수집이 가능합니다. 단기적 수익보다는 사용자 확보와 데이터 수집에 집중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보관. 또 동일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 비용이 매년 급격히 감소해 비용 절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무료화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으로 꼽힙니다. 기술력 경쟁을 넘어 본격적인 사용자 선점 승부에 돌입한 AI 업계. 빅테크 간 경쟁이 심화되며 AI 서비스의 가격 장벽은 점차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잇따라 무료 인공지능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이동통신 3사가 AI 수익화를 목표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새 먹거리로 AI를 꼽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수익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데요. 자칫 속빈 강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MWC 2025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AI 인프라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3사 수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저마다 AI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AI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통신 시장이 포화되자 통신사들은 탈통신 기치를 내걸고 체질 개선을 위해 수년째 AI에 대한 투자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사업 수익화 구상이 담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수익화 무기로는 AI 데이터 센터를 내세웠습니다. 또 AI 피라미드 2.0, 또 자관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돈 버는 AI, 일단 AI 데이터 센터로서 돈을 벌 거고 AI B2B에서 벌 거고 마지막으로 AI B2C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 버는 AI를 갈 거고요. KT는 사무공간을 컨셉트로 업무 효율화를 돕는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수익화 타깃을 B2B로 잡으며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에즈유 플러스는 자사의 AI 익시 기반의 기업용 업무 플랫폼을 내세우고 AI 고객센터 솔루션 등을 수익화의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또 구글과 손잡고 AI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안심지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AI 솔루션도 강화한다는 방침. 통신사들이 탈통신 행보를 보이며 AI에 집중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얼마나 비즈니스나 그 수익 모델을 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수익은 지금 눈에 딱 보이지 않으니까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AI 수익화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제철이 오는 14일까지 포항공장 기술직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철강업계와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오늘 포항공장 기술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공지했습니다. 회사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1년 월정급여에서 정년까지의 자녀 근속간을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곱한 범위 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당 1,000만 원, 자녀 최대 3명 분량의 자녀 학자금과 함께 만 5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정년 처우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기간 당진 열연공장과 인천공장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도 실시합니다. 현재 직책자일 경우 전환 배치 시 직책에서는 보직 해임됩니다. 이사비 300만 원과 주택자금 한도 1억 원 내에서 추가 금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 내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이유는 중국산 철강제 저가 공습과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 등 어려움이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4년 경영 일선에 복귀했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을 시도합니다. 주주들은 지난 2년 동안 서 회장 성과를 평가해 주주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25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34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총회 상정된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입니다. 서 회장은 복귀 후 사내이사로 일하며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3조 5,573억 원을 기록하며 성과를 냈지만 유망기업 인수합병과 셀트리온 3사 합병 등은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서 회장이 2년 동안 일하며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셀트리온 주주연대는 서 회장이 직접 현지 영업에 나서는 등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가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주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주가 향방 등을 조금 더 지켜보고 연임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제2의 도약지로 점찍은 인도를 찾았습니다. 구 회장은 인도 시장에서 어떤 차별화를 통해 경쟁 기업들을 앞서갈 것인지는 앞으로의 몇 년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앞선 지급이 지속 가능한 1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항공사 출범을 가속화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창립 56주년을 맞아 신규 기업 가치체계 K-웨이를 선포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K-웨이를 통해 대한항공이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아시아 소재 선사와 초대형 에탄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588억 원으로 선박은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12월까지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